김하성 선수의 샌디에고와 필라델피아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팀 모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면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시작으로 혼전의 주인공들이 됐다가 이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결국 두 팀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샌디에고는 101승을 한 매치와 111승을 한 다저스를 상대로, 그리고 필라델피아 역시 중부지구 1위 세인루이스와 101승의 애틀란타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판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먼저 두 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 디비전 시리즈의 결과로 새롭게 만들어진 플레이오프 포맷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1989년 이후 100승 이상을 했던 43팀들 중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에 성공을 했던 팀은 겨우 5팀 뿐이었는데요. 1998년 양키스, 2009년 양키스, 2016년 시카고 컵스, 2017년 휴스턴 애스트로스, 그리고 2018년 보스턴. 그 중에서 세 팀, 2016년 시카고 컵스, 2017년 휴스턴 애스트로스, 그리고 2018년 보스턴이 3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100승을 했던 팀들 중에서 12팀만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었고 19팀들은 이번 시즌 100승을 했던 팀들과 마찬가지로 디비전 시리즈를 통과도 못했습니다. 결국 다저스와 애틀란타의 탈락이 아주 이상한 결과만은 아니란 것이죠. 예전에도 계속해서 있어왔던 결과들인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바뀐 것은 와일드카드가 한 경기에서 3경기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바뀐 게 없는 것이죠. 사실 이번 시즌 전 럭아웃 상황에서 선수 노조가 7차전 디비전 시리즈를 제안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1994년 파업 때부터 계속 해오던 대로 5차전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상위 4팀이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벌어지는 동안 가졌던 휴식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무뎌지게 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저스의 경우는 사실상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부터 지구 우승이 거의 확실시 되었었기 때문에 긴장감 없이 치른 경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저스의 패배가 꼭 이번 플레이오프 포맷의 문제라고만 보기 어려울 뿐더러 애틀란타의 경우는 시즌 막판까지 매치와 지구 우승을 놓고 경합을 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이 시즌을 마치지도 않았었어요. 따라서 모든 정황을 놓고 보면 이번 플레이오프 포맷은 예년과 비교해서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 사항이라면 샌디에고와 필라델피아 선발진들의 이닝 수가 다른 내셔널리그 팀 선발 투수들 중에서 최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저스나 애틀란타의 팬이 아닌 저로서는 기왕이면 김하성 선수가 뛰는 모습을 더 보고 싶기 때문에 다저스의 탈락이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샌디에고의 마차도와 소토,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하퍼로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나요? 다저스에서 꼭 보고 싶은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시리즈에서 좀 주목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기록상으로만 놓고 보면 샌디에고가 조금은 앞서 있지 않나 싶지만 모두가 봤듯이 예상은 언제나 빗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부터는 7전 4선승제가 되기 때문에 팀의 뎁스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선발 로테이션을 놓고 보면 샌디에고의 3인방 다르비슈, 스넬, 머스그로브가 필라델피아의 휠러와 놀라보다 나아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잘해주었지만 다르비슈의 홈런 허용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도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필라델피아는 아직 3차전과 4차전 선발을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레인저 수아레즈와 신더가드 둘 다 아주 미덥지는 않아 보이지만 플레이오프라는 게 또 변수도 있으니까요. 양 팀의 타선은 어느 타자가 폭발력을 더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등하다고 봅니다. 샌디에고는 마차도, 소토, 크로넨월스의 중심 타선에다 7, 8, 9번의 하이 타선까지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하퍼, 리얼무토, 카스테야노스, 슈아버, 호스킨스가 샌디에고의 투수들을 상대로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는 포수 리얼무토의 활약에 따라서 좀 갈릴 수도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물론 필라델피아로서는 브라이스 하퍼의 활약이 크게 필요한 것이지만요. 사실 브라이스 하퍼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지난 시즌 리그 MVP에 선정되었던 최고의 타자이기도 하고, 다만 이번 시즌 전까지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이 좋지 않았는데 애틀란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5할대 타율을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좌타자를 상대로 77번 등판해서 단 한 개만의 안타를 허용했던 애틀란타의 딜런 리를 상대로 홈런을 뽑아냈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부상으로 DH로만 출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동안 홈런 수가 줄어 걱정이었는데 타격감이 돌아온 듯 보여줘서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불펜에서는 샌디에고가 확실히 필라델피아를 앞선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불펜 투수 3인방인 팀 힐, 루이스 가르시아, 로베르토 수아레스, 이 세 선수는 다저스를 상대로 19이닝 동안 1실점을 하고 53타수 6안타, 다저스의 막강 타선을 2할 1분 3리의 타율로 막아낸 것입니다. 특히 다저스와의 4차전을 기억하시면 7회 초에 팀 힐이 먼시를 삼진으로 잡고 터너를 또 땅볼로 잡으며 이닝을 막은 것을요. 팀 힐은 이번 시즌 단 한 개의 홈런만을 허용했는데요. 토론토 팬들이 잘 아시는 랜덜 그리치예요. 콜로라도로 갔죠 지금. 수아레스의 경우도 8월 이후 자책점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패코파크에서 26이닝 동안 0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루이스 가르시아는 마무리 투수 헤이더에게 연결해주는 셋업맨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팬의 입장에서 수아레스, 가르시아 그리고 헤이더는 기억을 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99마일 이상을 던지니까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7차전 승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선수 활용 방식과는 좀 다르게 작전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독의 용병술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가지는 경기 외적인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필라델피아의 추운 날씨와 아주 고약한, 정말 고약한 관중들입니다. 가을 야구가 힘든 게 특히 미국 동부에 위치한 팀들과의 경기에서 이 날씨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연 따뜻한 지역에서 야구를 해오던 샌디에고가 이를 잘 참고 견뎌줄지 걱정이 좀 되네요. 마지막으로 필리건이라고 불리는 필라델피아 팬들은 보스턴이나 양키스 팬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억세고 무자비한데요. 보통 홈팀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대하잖아요. 이 필리스 팬들은 시즌 내내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야유는 뭐 기본이고 심지어는 집 근처까지 찾아가서 선수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학을 띈다고 합니다. 제가 목격했던 한 예로 1993년 필라델피아의 마무리 투수였던 미치 윌리엄스는 그의 43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요. 그 당시 유행했던 영화 메이저리그의 주인공 리키 본의 별명인 와일드싱으로 불리며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항상 마운드에 올라올 때 울려 퍼졌던 영국 락그룹 더 트로그스의 와일드싱은 지금도 기억에 남고요. 피칭 후에 엎어지는 듯한 특이한 투구폼에 99마일 강속구로 타자들을 유린하면서 강한 것을 좋아하는 필리스 팬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었는데, 하지만 그의 월드 시리즈에서 토론토의 조 카터에게 역전 3점 홈런을 맞고는 바로 필라델피아 팬들에게 역적으로 불리며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은 기본이었고 필라델피아에서 살 수도 없게 만들어 결국 휴스턴으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선수 생활도 거의 끝나버렸고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애틀란타를 상대로 2승 2세이브에 뛰어난 활약을 했었는데도 말이죠. 어제까지는 영웅이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역적이 된 것이죠. 참고로 필라델피아는 그렉 매덕스, 탐 글래빈, 존 스몰츠 등의 최고의 투수진을 자랑했던 애틀란타를 상대로 4승 2패로 6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 당시 월드 시리즈에서 토론토도 필라델피아와 어려운 경기를 가졌었는데 중심 타선의 화력이 없이는 어려울 거예요. 샌디에고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저의 예상이 많이 빗나가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정한다면 저는 필라델피아가 샌디에고에서 벌어지는 1, 2차전 중 한 경기를 잡고 필라델피아로 시리즈를 가져간다면 필라델피아에게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필라델피아가 6차전이나 7차전에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